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또다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유엔은 오늘 밤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함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규탄 성명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대북 제재안이 어려운데, 저 생각에는 이렇게 강력한 그 규탄 성명이 나온 것만 봐도 유엔에서 지금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이 2006년도에 1718호부터 9개 정도의 그 결의안을 계속해서 제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이제 그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게 지난 14일 북한의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그것이 한 5천 내지 6천 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멀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진 것 같아요.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실 북한이 자기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공격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주요 도시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성명 채택에는 중국이랑 러시아도 동참을 했잖아요. 좀 중국의 태도 변화가 특히 눈에 띄는데 이러한 달라진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이제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마 신문에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때 아마 시진핑 대통령이 자신이 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규탄 성명. 오늘 밤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 하루 앞서서 이제 나온 성명이거든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오늘 밤 논의할 텐데 앞서 이제 제재안이 좀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번엔 제재안이 좀 나올까요? 글쎄, 그게 사실은 이제 북한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그 통제된 사회고 그런 외부와의 접촉 없이 자력갱생하는 그런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재의 소지가 많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공명 거래를 하거나 그 기업을 돕는 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그것도 좀 생각할 것 같고 저 생각에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을 비롯해서 그 제재 조치가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독하는 그런 안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희망하기는 지금 현재 이 경제 제재만으로 어떤 사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경제 제재가 만약에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사적 제재까지 가겠다 하는 말이 있어야 그 경제 제재가 효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 유엔 헌장이 이제 41조가 경제 제재 조치까지 하는 거고, 그럼 42조가 군사적 조치까지 하는 건데 그 유엔 헌장에 지금까지 41조에 의하고 있지만 우리 6.25 전쟁에 이제 군대가 유엔군이 온 게 42조에 의한 거거든요. 42조도 조금 언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제재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 못한다면 다양한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우리 유엔이 강구하겠다 하는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번에도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유엔 차전에 추가적인 제재안이 제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우리 한국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은 이미 다양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한 경제 특성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제재에 만약에 중러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게 꼭 뭐 전쟁이나 타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봉쇄라든지 또 네. 무력 시위라든지 다양한 조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싶고 또 이런 차원에서 사실 한국이 좀 더 이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유엔이나 또 미국이나 일본의 조치를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성명이나 제재에도 북한은 벌써 여덟 번째 도발을 감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좀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제 제재 조치는 다른 역사적 사례에서도 그것만으로는 예. 기능을 못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뒤에 더욱 더 큰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암시를 해야 예.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계속 그 어떤 시사를 하면서 경제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거고 이제는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서 과연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했는지 몰라도 예.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전 한반도의 뭐 공산화 이것도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부터도 이제 북한의 핵 개발 의도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전체적으로 수준이라고 상황을 좀 생각합니다. 살펴봐야 예. 된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설치된 카메라로 지구 사진을 촬영한 거를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이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21일 그 사진도 굉장히 정교했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고체 연료로 쏜다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준비 시간이 뭐 5분도 안 되게 바로 쏠 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실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고체 연료를 하는 건 굉장히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14일 날 발사한 이제 북한의 중거리 예. 탄도미사일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대략 뭐 고도가 한 2,100km까지 미터까지 올라갔고 이제 거리는 한 800km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좀 더 정상적으로 쐈을 때는 한 5,000 내지 6,000까지도 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하와이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여기서 guam까지가 한 3,500.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앵커리지까지가 한 5,600km 됩니다. 그리고 호놀룰루까지 한 7,100km가 되고요. 그 얘기는 북한이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미국의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는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만약 한국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바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북한이 지난 3.18 혁명이라고 말했듯이 3월 18일 날 80톤 포스에 해당하는 대형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4일 날 한 그 미사일의 엔진이 예. 더 큰 게 하면 사실 미 본토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게 그 정점에서 내려올 때 불타지 않고 그냥 내려온 걸로 판명됐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져 있다. 따라서 지금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고립돼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우리 스스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ICBM도 뭐 사실 기술력으로 볼 때 그렇게 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3월 18일 예. 날 북한이 3.18 혁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이 큰 그 주 엔진 하나하고 옆에 이제 보조 엔진 4개로 통해서 예. 80톤 포스라고 이제 그 대륙간 탄도탄을 실어날 수 있는 걸 과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금 이제 더욱더 실험을 해봐야 될 뭐 그런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들어서 8번째입니다. 뭐 미국 정부가 체제 보장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 또 핵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어제도 제가 이 연합뉴스 TV에 와서 말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북한이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그 엄청난 일을 하지는 않죠. 성능을 개량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이
체제가 불안하니까 사실 독재 체제가 현 시대에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어떤 국제 제재의 이 압력에도 또 미국이 체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공산화를 더욱더 큰 목표로 바꿨거나 애초부터 그랬거나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절박한 마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한번 그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단절된 남북 관계를 지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그 정부의 대북 기조 바뀔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겠네요. 예, 저는 뭐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강경책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사실 유화책과 강경책을 같이 해야 되고 항상 동족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저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끝낼 수가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현재 약속대로라면 대규모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을 하고 또 그럼 북한 또 남은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을 한다면 우리 한민족의 유일한 터전인 한반도가 사실은 이제 불모지대로 됩니다. 예. 이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채널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어떤 생각, 행동 이런 데 영향을 주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어떤 돈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참 곤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것이 핵 개발에는 도움을 주지 않아야 되는 상당히 어렵고 또 복잡한 그런 전략을 채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현 그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